어,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케이블 TV 방송 산업 현황과 지역 채널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하실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 전문위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의미 있는 세미나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미디어 강국이다 또는 컨텐츠 강국이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김현 간사님하고 최영대 간사님께서 또 직접 신경을 써 주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첫 번째가 우리 지역 매체를 대표하는 케이블 TV SO가 현재 경영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된 가장 중요한 공적 책무인 하나인 지역성 제고를 위한 지역 채널 운영, 이 부분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허들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그래도 뭐 어떤 제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송미디어 산업이 대체적으로 특히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2013년과 14년을 정점으로 찍고 그 다음에 쇠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더욱 2, 3년 사이에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우선 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사업 매출은 우리나라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이라는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방송사업 매출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했다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요 재원인 방송광고 매출과 그다음에 수신료 매출이 있는데 특히 방송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략 8,200억에서 8,400억으로 추정을 하는데 3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홈쇼핑 같은 경우가 유료 방송 쪽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인데 그런데 홈쇼핑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나 또는 시커머스라고 불리우는 알리나 전자상거래 쪽의 어떤 시장 잠식에 의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 고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재원인 송출 수수료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이런 어떤 내부적인 재원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축으로 우리가 AVOD라고 불리우는 유튜브가 있고 그다음에 SVOD라고 불리우는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이용률을 기준으로 보면 80% 가까이 이용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넷플릭스는 대략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일본과 함께 토종 OTT가 적어도 시장 점유율 50% 정도를 방어해내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잠식당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작년에 국내 토종 OTT들의 적자폭이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수의 업계 전문가분들 전망으로는 내년에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국내 OTT 사업자 중에서 별로 없을 거다. 뭐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 미디어 산업, 국내 미디어 산업이 위기다라고 만약에 진단을 한다면 세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한데 하나는 매체적 요인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익히 아시다시피 레가시 미디어가 OTT로 대체되고 있다는 의미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경기적 요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2.2%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됐고 내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리는 현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쟁적 요인, 글로벌 사업자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 이제 이런 세 가지 놓고 봤을 때 우선 첫 번째, 레가시 미디어를 어떤 식으로 페이드아웃 시키든지 또는 공진화를 시킬 것이냐. 그럼 두 번째, 이런 경기적 상황에서 어렵다라면 어떤 식으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다음 마지막으로 경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이냐. 우리가 글로벌 진출을 하기가 버거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있는 내수 시장이라도 지킬 것이냐. 그리고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 세 가지가 가장 이 위기를 다 바라보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고민이다라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케이블로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케이블업은 2013년과 14년을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총 매출,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를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영업손익 감소율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손익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SO라는 기업 자체에서 본인들이 대응하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두 번째 문제점은 방송 사업자로서 허가 사업자입니다. 1995년 케이블 TV 도입 이래 허가를 통해서 어떤 공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허가 사업자인데 방송 사업으로 버는 돈보다 비방송 사업으로 버는 돈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는 방송 사업 매출이 대략 총 매출에서 60% 정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업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업의 본질적인 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렌탈, 군의 관로 공사나 유지 보수 이런 업을 통해서 방송 사업에다가 돈을 공적 책무 이행을 해서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비단 SO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경우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흑자가 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이게 방송업계의 현실이고 이건 SO도 다를 바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가입자 수라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그나마 케이블이 이런 재정과 관련된 숫자 외에 가입자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 방어를 해내는 가장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가 8BSB입니다. 지금 대략 8BSB 가입자가 570만 정도에 이제 달하고 있고요. 8BSB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입자에 대한 해지 방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관건은 뭐냐면 8BSB는 디지털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보편적 상품이고 의무형 상품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ARP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가입자 대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감소율이 더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케이블 TV SO가 가입자 시장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서비스 경쟁력 차원에서 방어가 되는 게 아니라 8VSB라는 상품을 통해서 가입자 방어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논리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얼마나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소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블 TV 산업 같은 경우 이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재정적 위기가 이제 닥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송출 수수료 주요 재원인 송출 수수료가 이제 감소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케이블 TV에서 이 8BSB와 같은 저가형 상품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원가를 보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제 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컨텐츠 사용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8BSB가 대략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ARP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컨텐츠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SO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방송 수신료 매출에서 70에서 80%를 컨텐츠 사용료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 비용은 말 그대로 투입 요소 비용인데 케이블 SO가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일종의 공급자, 컨텐츠 공급자가 제한하는 가격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비용 요소의 증가 속도가 매출의 관련과 관계없이 너무 빠르다. 8BSB라는 상품에 대해서조차도 과도한 컨텐츠 사용료나 이런 비용 요소가 압박이 존재하기 때문에 케이블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부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케이블 TV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우선 첫 번째. 케이블 TV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위기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증폭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규제 정당성. 이게
최민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95년도에 케이블 TV를 도입할 때 지역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서 지역 독점 사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교차 보조 방식으로 지역 독점을 인정을 해주되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이행하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78개 권역 중에서 지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SO는 딜라이브 한 것. 그러면 지역 독점 사업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95년에 종방법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규제 체계가 여전히 지금 케이블 TV 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의 기본 틀로서 유지되고 있다. 양쪽이 다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지역성을 담보하는 매체가 3개가 있습니다. 지역 지상파가 있고요. 지역 케이블이 있고 공동체 라디오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역 매체 중에서 100% 자체 편성을 하는 채널 그리고 78개라는 소위 말하는 그나마 촘촘한 방송구역에서 지역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매체는 케이블이 현실적으로는 유일하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아이러니한 문제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블 TV는 이제 이 지역 내에서 1위 사업자가 아닙니다. 5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지역민들은 지역 채널을 못 보고 계시다라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케이블 TV가 그럼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선 첫 번째, 지역 밀착형이다. 예를 들어서 지역 민방이다. 그러면 비교적 대권역입니다. 근데 케이블은 대구 수성구를 권역으로 하는 케이블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비교적 촘촘하게 지역 밀착형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지역사회 공익구현. 익히 보셨겠지만 지역에 행사가 많습니다. 지자체 단위로 그걸로 후원하고 협찬하고 홍보하고 그걸 통해서 또 지역민들에게 방송 콘텐츠 제작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민들에 관련된 꼭 알아야 되는 소식들. 심지어 제주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조사도 자막으로 스크롤을 내보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지역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라는 표방 하에서 케이블 TV가 그런 또 정책 목적을 가지고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자체를 얼마나 민주적이고 건전하게 만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또 언론의 기능도 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고 고민 끝에 나온 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경주 지진이라든지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신라 케이블이었냐 LG 헬로비전 권역이었던 것 같은데 기존 방송 다 내리고 재난 방송으로 바로 전환을 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재난 상황을 통보하는 거라든지 또는 그 강원도 영동 산불 때도 마찬가지로 기존 방송 다 내리고 전환시켰고 굉장히 지역 밀착형이기 때문에 지역 국지적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기 굉장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또 하고 계신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최소한 적어도 입법부에서 법 개정이나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주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일단 2가지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우선 하나는 케이블 TV SO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 지상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지역 매체가 3개가 있는데 그래도 100% 자체 편성을 하고 있는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 여기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TV SO에 대한 그 지원 근거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지역 민방도 그렇고 지역 MBC도 그렇고 지역 케이블도 그렇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적 책무 이행을 하고 있는 매체에 대해서는 좀 균등하고 형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좀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라는 것이 이 첫 번째 건의사항이자 또 정책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방발기금 문제입니다. 이 방발기금은 참 어렵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방발기금 자체가 적자다 보니까 이 방발기금을 충당하기도 어려운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방발기금을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건 또 많고 이제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케이블 TV SO는 방발기금을 대략 한 400억에서 500억 조금 언더로 내고 있는 걸로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TV는 납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채널 지원의 만큼이라도 지역 채널의 어떤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에만이라도
방발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시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해 주시거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지역 채널은 저희가 운영할게요. 그 대신 저희가 운영하에 들어가는 원가 정도만이라도 방발기금에서 감경을 해 주십사라는 것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이 있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방발기금을 이제 감경을 하든지 또는 지역 채널 투자비만큼 상대 처리를 해주시든지 뭐 이런 부분이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과 같이 좀 두서없이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종관 수석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지역 미디어로서 지역 채널 역할 확대와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하실 경희대학교 김용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김용희입니다. 저는 지역 미디어로서의 지역 채널 역할 조명 및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지역 불균형이 곧 SO의 어려움이다라는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공간적 불균형이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수도권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1.8% 정도이고요. 비수도권이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RDP라든지 취업자 수라든지 인구는 절반 이상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SO의 어려움을 또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인데요. 왜냐하면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이 되어야 되시는 분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SO들은 시장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입니다.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지도는 행자부에서 만들고 있는 지방소멸 위험지수에서 빨간색은 곧 몇 년 안에 지방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행안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결과입니다. 거의 유사하게 지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방 소멸의 주요 원인이 저렇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이주, 경제적 침체의 결합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와 교통, 의료, 교육생활 인프라의 부족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눈치를 챘겠지만 그럼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적 파트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SO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의 악순환이 굉장히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재원을 쏟아 부어도 공공 서비스의 축소와 함께 문화와 공동체의 붕괴 지속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지역 균형 발전 균특 회계라고 하는 회계로 거의 1조 원 정도를 매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으로 2030년까지 연간 1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SO 지역 채널의 역할과 규제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는 아까 이종관 박사님께서 잘 말씀 주셨지만 좁고 넓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SO는 78개 권역에서 전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취재가 가능하고 또 마을 단위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 사업자이고요. 또 넓은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78개를 전국으로 나눠서 커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취재도 할 수 있고 사업도 전개할 수 있고 또 영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이고요. 근데 SO가 받는 규제가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허가 및 제어가, 이용요금 승인, 재난 방송의 의무도 있고 지역 채널에 대한 운영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 겸용 규제도 있고요. 또 광고 규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 뭐 지역 독점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서 지역에 갇혀서 영업할 수밖에 없는 규제도 있고요. 지역 채널 기자의 국회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지역 채널 커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 그것들을 통합해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그러면서 지역 발전에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처음 이제 SO가 시작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언뜻 보기에는 이게 홈쇼핑과 차이가 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 채널 커머스는 케이블 사업자가 지역의 로컬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청년들이든 아니면 지역의 소상공인이든 농어민이든 간에 그들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로컬 비즈니스화하고 그것들을 전국으로 유통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의 특징은 지자체나 정부 기관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중앙과 그다음에 케이블이 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역 채널 커머스는 이렇게 좀 혁신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SO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TV의 어떤 데이터, 그다음에 어떤 가입자들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세그먼트 그룹을 생성할 수 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각기 다른 상품들을 노출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어떤 커머스 방송의 좀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전통적이면서 혁신적인 밸류 체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얻게 된 고객 맞춤형 데이터를 통해서 지역 생활의 어떤 정보 프로그램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역에서의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것들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 채널 커머스를 통해서 상품들을 소개하고 스마트몰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의미도 꽤 큽니다. 뭐 지역에서 굉장히 만들기 힘든 좀 고품질의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에서도 또 생산업에서도 또 방송업에서도 이렇게 전주기에 걸쳐 가지고 지역에서의 고품질 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매출액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경제적인 규모를 금액으로 따졌을 때, 화폐적 가치로 따졌을 때는 작을 수는 있습니다만 나름의 가치가 충분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지역 채널 커머스에 관련돼서 하나 좀 건의드릴 건데요. 지금은 1일 3시간에 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프라임 타임 때라고 하는 좋은 시간대에서는 방영이 어렵고요. 새벽 시간대라든지 뭐 밤 시간대에 방영이 가능은 한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은 내년 정도에는 흥망성쇠에서 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용자가 구매하고 싶어도 이용 시간에 제약이 있고 또 상품 구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상태로 지역 채널 커머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좀 확장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채널 커머스는 굉장히 작은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유통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판매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현재 10%의 판매 수수료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ARS와 QR 평균 수수료가 한 7.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또 온라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실질 판매 수수료는 2.6% 정도다. 이거는 실질 판매 수수료가 가장 낮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래서 이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그 지원해 주시는 협찬 광고나 협찬 매출이 없다라고 하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서 SO들이 지역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투자를 통해서 이 사업을 운행하고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채널 커머스 확대 시의 시장 규모를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홈쇼핑 사업자들의 굉장히 좀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이 지역 채널 커머스가 홈쇼핑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한번 저희가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템셈솜이라고 하는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아주 그냥 간단하지만 좀 전통적인 방법론으로 검토를 했을 때 12시간 방송을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설사 지역 채널 SO에게 커머스 방송을 12시간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한 전체 가능한 매출액은 한 800억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전체 홈쇼핑 매출액이 0.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사 12시간을 허용을 해주더라도 홈쇼핑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0.67%면 1%가 안 되고 6시간 정도 허용해 주신다고 하면 대략 한 400억 정도의 매출 신장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400억 정도라고 하면
그 홈쇼핑 사업자 중에 가장 작은 홈쇼핑 사업자의 분기 매출도 안 되는, 월 매출도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도 없고 효익은 크다라는 부분에서 1일 3시간보다는 한 6시간 정도로 통 크게 좀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역 채널 커머스가 얼마나 다른 산업에 영향을 덜 미치고 또 효과가 크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4억 짜리, 그러니까 1년에 매출액이 4억 미만인 사업자들만 유통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가장 작은 홈쇼핑 사업자인 공영 홈쇼핑에서 가장 작은 납품업체를 저희가 추론해봤을 때 매출액이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농업법인 1년 매출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농어촌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이 매출에 대한 기준도 4억에서 한 10억 정도, 좀 욕심을 낸다면 한 15억 정도로 좀 늘려가지고 그런 지역에 있는 농어촌 법인에 대한 어떤 좀 유통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좀 건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이건 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역 케이블 기자분들이 그 출입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방문증을 받고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심층 취재하고 가장 그 전달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지역 채널의 기자분들이 왜 출입을 못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때에서도 아마 사무총장님께서 이거를 좀 풀어주겠다라고 한번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여전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출입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어서 연 1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서 SO에 대한 투자라든지 지역 미디어에 대한 투자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이 기금의 근원적인 목적은 이제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투자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행안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좀 막기 위해서 다양한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방통위와 가기부는 이 협의 대상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좀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MOU만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지방소멸 대응기금 또는 지역균뚝 회계를 SO라든지 지역의 SO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미디어 사업자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사업도 좀 개발해 주시고 또 지자체와 좀 협력할 수 있는 모델들을 좀 중앙부처에서 좀 설계를 해주시고 또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신다면 좀 지역에서 충분히 다양한 혁신 활동들을 할 수 있고 또 SO가 위기이면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이종관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8VSB를 비롯해서 지역 SO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사업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저렴한 아르프를 통해서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상품도 공급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참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 컨텐츠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와 국회가 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성출 수수료나 프로그램 이용 대가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하는 역할들 그리고 1994년도에 SO가 도입됐을 때 지역 독점 사업자로서의 그 부여했던 의무들이 이제는 족쇄가 돼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사업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좌장은 현재 한국방송학회장이신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창립기념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디지털산업연구소 노창희 소장님,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6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신 한라대학교 김종하 교수님,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 이윤종 국장님, 그리고 강혜진 기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은태 뉴미디어 정책과장님, 방송통신위원회 김미정 지역미디어 정책과장님 모시고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최용준입니다. 아무래도 토론을 바로 시작하라는 메시지로 그냥 넘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제가 보니까 연구자 쪽에서 우리 노창희 박사님과 김종하 교수님 두 분이시고, 그다음에 협회에서 두 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 관계자분이 두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순서대로 토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입니다. 일단은 제가 뭐 평소 자주 교류하고 존경하는 이종관 박사님 그리고 김용희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제 토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종관 박사님 발제문에 충분히 잘 나와 있고 직접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지금의 케이블 제도가 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느냐. 그것은 이종관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제어 장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철폐할 필요가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러면 한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로서 남아 있는 것은 저는 바로 지역 채널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지역 채널 제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그 이종관 박사님께서 지금 케이블 TV 사업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재원 구조상의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 재원 구조상의 어려움들은 안타깝지만 개선될 조짐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케이블 TV 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한 가지 최근 지역 채널 투자 현황을 봤는데 2022년까지 소폭이나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뭐 이 제어가 그 보고서를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기부에 제시하시는 제어가 보고서를 보면 아마도 지역 채널에 향후 얼마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걸 적어 주셨을 겁니다. 각 지역 SO에서. 그 자체가 얼마나 사업자들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냐면, 지금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방송 산업의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큰 여러 사업자들도 제작비를 줄이고 있고, 그리고 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마 100편이 안 될 것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영세한 지역 채널들이 그 정도의 투자들을 계속 감당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케이블 TV SO들에게 지역 채널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일종의 뭐 부관 조건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직간접적인 어떤 뭐 압박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투자를 더 하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앞서서 이종관 박사님 발제문에 나와 있는 법적 지위 부여라거나 혹은 김용희 박사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원들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방발기금 얘기를 드리면 지역 채널뿐 때문만은 아닙니다만은 방발기금을 감면해주거나 혹은 지역 채널을 투자하고 있는 케이블 TV SO 사업자들에게 방발기금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방안들은 굉장히 조속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케이블 TV SO들이 어떻게든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정부의 입장도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기부나 방통위에서도 기재부로부터 기금을 확보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주실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사업자들이 최대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력 장치를 완화해 주시는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TV SO만 관할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홈쇼핑도 관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자 간의 컨플릭을 유연하게 조정하셔야 하는 역할도 당연히 잘 해주고 계시지만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들은 이유는 바로 지역 채널 커머스의 그 김용희 박사님 발제문에 있는 얘기를 제가 몇 가지 새로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지점들을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나 제가 케이블 TV SO에서 과기부와 이 지역 채널 커머스를 도입한 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는 것이 다른 산업 분야의 플레이어의 파일을 별로 그 침식하지 않으면서도 이 지역적인 기여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케이블 TV에서 지역 채널 커머스로 뭐 엄청난 수익을 어떤 발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케이블 TV SO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존재감이라거나 혹은 케이블 TV SO가 수년간 지역에서 사업을 해오시면서 지역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이 잘 여하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6시간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반드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홈쇼핑 사업자와의 어떤 여러 가지 경쟁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영희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매 수수율이 2점대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예상되는 기대 수익이 1%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케이블 TV 쪽에서 오랫동안 잘 발굴해온 사실 거의 몇 안 되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채널 커머스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동력을 잃는 부분들은 저는 과기부 측면에서도 그 정책을 어렵게 도입을 하셨는데 그 성과를 달성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지역 채널 SO 기자님들의 국회 출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국회는 중앙부처보다 지역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그 어떤 뭐 입법 주체시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국회에 지역 기자들이 자유롭게 그 출입하지 못하는 부분은 케이블 TV SO가 언론으로서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별로 이해 충돌이 있을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속히 좀 해결이 돼서 내년도 행사에는 국회 출입 허용에 관한 기대 효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 다시 한번 초청받는다면 정말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 소장님. 뭐 기존의 발자자분들께서 제안하신 거에 전혀 이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갑자기 또 6시간으로 지역 채널 커머스를 확대하는데 6시간이라고 자꾸 못 박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6시간이면 정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분명히 지역 채널 커머스 시간을 확대하는 거에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제 지역 방송 발전위원으로 활약 중이신 한라대학교 김종환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김종화입니다. 앞서 이종관, 김용희 두 분 선생님께서 지역 방송 발전의 구조적 대안 또 세부적 대안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 긍정할 만한 좋은 이슈들을 다뤄주셨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21년까지 제4기 지역방송발전위원을 맡았고요. 올해 2024년에 다시 선임이 돼서 지역방송발전위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첫 회의를 하고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이유는 회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발전위원을 2018년부터 21년까지 하고 지금 다시 해보니 그때도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그냥 지지부진한 것들 가장 큰 두 가지가 뭘까? 첫 번째, 케이블 TV SO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아젠다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장을 했고 책도 냈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지역방송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논의가 되는데요. 그냥 늘 말만 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역방송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요? 사실 이런 자리가 있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을 계기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지역방송이 케이블 TV SO가 지역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서 논의의 대상으로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기존 사업자들이 이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불편할 수 있죠. 왜? 재정이 어려운데 그 카테고리 안에 사업자가 더 들어오면 서로 경쟁이 치열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좋은 대안이 있는데요. 이미 수번 나왔던 대안이기도 합니다. 이종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조적 대안 중에 방송 발전 방발기금이 있습니다. 방발기금이 약 케이블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를 내고 있잖아요.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방송의 컨텐츠를 지원하는 기금이 약 30억에서 40억 정도를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줄면 줄었지 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케이블 SO가 내는 400억, 500억 중에 40억 추가로 주십시오. 그리고 제작에 투자하는 제작 지원금을 케이블 SO가 운영하는 지역 방송 채널에 같이 주는 겁니다. 그럼 기금은 70억에서 80억대로 늘겠죠. 그러면 기존 사업자들도 기금이 커지기 때문에 케이블 SO의 자체 채널들이 지역 방송에 들어와서 제작에 대한 제작 지원금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파이가 커질 테니까요.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챗 GPT한테 물었습니다. 지역 방송은 지역 방송의 자체 운영 채널들은 약자라고 할 수 있는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정의했을 때 챗GPT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이유는 5가지였어요.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다. 컨텐츠 제작 능력이 부족하다. 시청자 규모가 적다. 디지털 전환에 한계가 있다. 정치적 지원이 부족하다. 이 5가지를 전 세계 챗GPT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1973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3년에 경제학자죠. 경제학자인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73년을 되돌아서 기억해 보면 지역의 인구가 농촌의 인구가 서로 도시로 이동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데요. 근 2년 사이에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입학 자원이 는 건 처음입니다.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죠. 지역 대학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뭘까요? 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해 주는 것, 그리고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 그래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라는 그런 작은 이름으로 저는 또 동시에 중기벤처부하고 로컬 중점대학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약 지금 한 23팀 정도 창업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역 케이블 SO에서 그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이 아이들이 개발한 상품이 아마도 그런 커머스 시간에 방송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토론된 내용들이 정말 법안으로 채택돼서 예산으로 반영돼서 한쪽에는 법, 한쪽에는 예산, 이 2가지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학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지역 채널의 지역 방송의 법적 지위 확보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챗 GPT가 말했던 지역 방송의 어려운 유정 마지막 기 정치적 지원이 부족하다 맞습니까? 네. 예. 정치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챗 GPT의 답변에 저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은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가진 예산은 별던 다르지 않습니다. 40억, 44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이 지역 채널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역 지상파들이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나중에 방통위 권미정 과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나중에 거기에 대한 회답을 좀 미루고요. 다음으로 협회 분들 모시겠습니다. 먼저 이윤정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 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 소속 LG엘로비전 지부 수도권 보도국장 맡고 있는 이윤종입니다. 저는 좀 자료를 저희 지역 채널 종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김춘수의 시 꽃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는 지역 채널 기자분들이 지역의 이름을 불러주는 유일한 기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 사람이 보는 한국 지도라는 인터넷 밈이 하나 있는데요. 지역에서 특히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지방 그리고 수도권 이런 식으로 좀 되게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인데요. 이 대한민국 지자체가 17개, 기초지자체가 220곳이 넘는데 지역의 이름을 불러주는 지역 미디어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 위주로 보도되고 지역에 대해서 편협한 인식이 생기고 사실 서울 중심의 시각으로 다뤄지다 보니까 지역 중심의 미디어를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유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홍길동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 저희가 지역 방송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현행법상 지역 방송에 속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훨씬 더 지역 밀착적인 지역 방송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성 책무 측면에서 케이블 TV 지역 채널과 지역 지상파 중심인 지역 방송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요. 방송 평가 기준도 지역 채널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그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케이블 TV 출범 배경이 민선지방자치제도의 시작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재정적인 측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케이블 TV 지역 채널 비롯한 지역 방송이 뭐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밀착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이 공공재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료 방송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뭐 지역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앞서도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지역 MBC에서 웨딩홀에서 돈 벌듯이 저희 지금 케이블 TV 지역 채널도 방송 수익으로만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방송 매출이 줄고 있는 가운데 이 콘텐츠 업계에 내는 대가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늘고 있고 또 뭐 방발기금 같은 것들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지역 채널 운영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커버리지 감소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지역의 공공재로서 지역의 여론을 같이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의무들이 있는데 커버리지가 줄다 보니까 사실 케이블 TV와 IPTV의 차이점이 지역 사업자, 전국 사업자라는 점, 그리고 RF 방식, 그리고 IP 방식 서비스 전송한다는 점 차이점이 있는데 최근에 기술 중립성이 도입이 됐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IPTV 사업자, 뭐 유선 방송이라는 큰 틀 안에서 동일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술 중립성이 도입됐는데 지역 채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IPTV에서는 현재 지역 채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인터넷, 유튜브 같은 것들 온라인 채널 상당히 좀 활성화하고 가지 앱도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지역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 IPTV에 대한 좀 저희 지역성 문제 제기를 좀 보는데요. 이미 뭐 여러 차례 전국 사업자로서 IPTV도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지역자 가입자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성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IPTV에서는 지역 관련 정보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케이블 TV에 부여된 지역의 배타적 사업권이 지금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이 케이블 TV에 대한 공적 책무 부여된 지역성 실현이죠. 부담을 IPTV도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전국 사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 지역에 대한 기여가 없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지역 채널 종사자로서는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역 소멸입니다. 지역 소멸, 수도권 집중인데 이 행정구역이 지난 뭐 100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죠. 근데 이게 지금 왼쪽에 보시는 지도가 월드매퍼에서 제시한 이제 대한민국의 격자형 인구 지도입니다. 행정경제에서 의존해서 지도를 그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타낸 건데 현재 이 수도권 집중 현상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이 저렇게 바뀌어 가는데 지역 채널의 역할이 필요가 없을까요? 더욱더 필요하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역의 문제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도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역 미디어, 지역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대한 매체가 절실합니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도 활발한데 저희는 사실 케이블 TV 지역 채널 기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들 계시지만 저희가 사실 지리적인 권역이 전국에 220개 지자체에 찢어놓고 뭐 90개 사업자가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의 위기 속에서 광역 단위의 좀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면 지금 저희 이제 지난 19년에 저희 토론회 좌장이신 지금 최용준 교수님이 저희 지상파 뉴스하고 지역 채널 뉴스의 특성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놓으신 겁니다. 뭐 보도량은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시의성 부분이나 심층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채널 뉴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협권력 그리고 보도에 대한 미중복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채널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지역 방송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최용준 교수님께서 대안으로 좀 주셨었던 게
지역 지상파랑 풀 같은 거를 좀 해보자. 미디어 풀 이야기를 좀 주셨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지난해부터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 공동으로 지역 소멸을 막아라 연중기획 보도도 하고 있고 지방시대 위원장과 함께 저희가 관련 토론회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지역을 살려라라는 같이 좀 토론회나 이런 기획 보도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 뉴스가 지금 지역 정보 권역을 좀 더 좀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지역의 문제들을 서로 고민하고 서로 지역이 처한 문제들을 같이 좀 해결해 볼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케이블 TV 지역 방송 지역 채널 심의위원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 예전에 지금 뭐 여기 앞 옆에 계시는 김종환 교수님도 저희 CJ 옐로 시절에 저희 지역 채널 심의위원으로 같이 좀 활동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근 한 3년 정도 지역 채널 심의위원들의 회의록을 한번 좀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언들을 좀 종합해 봤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중앙 네트워크에 좀 너무 족속되지 말고 지역민의 이해와 기호에 더 깊이 파고들어라. 그러니까 지역에 조금 더 뎁스 있게 팔아. 이런 지역성에 대한 심화를 좀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과도 동시에 지역 방송에 대한 지리적 권역을 우리 지역에서 행사가 축제가 있는데 이거 좀 전국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타미디어 영역에도 같이 좀 틀어줘라. 이런 수평적인 개념의 확장도 복합적으로 요구하고 계세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앞으로 좀 규제 개선 환경이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냐면 케이블 TV 지역성 구현에 대한 심화와 확장 방향으로 조금 더 저희 해설 논평 규제라던가 권역의 보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유연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뭐 초연결 사회고 일일 생활권인데 이 지역 채널의 지역 정보들이 좀 더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 원 케이블로도 나갈 수가 있고요. 뭐 지역 지상파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 지금은 뭐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지역 정보의 보편적인 시청 접근권 확대를 위해서 IPTV 의무제송신 같은 보편적 시청권 확대도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정도의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여러 가지 나왔지만 지역 채널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겠고요. 당연히 지역방송 지원 특별법에 포함해서 지역방송의 범주에 지역 채널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지역 채널 그리고 지역방송의 역무가 재정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방발기금 감경 이야기 오늘 여러 가지 좀 주셨는데 방발기금이 저희 지역 채널 컨텐츠 제작하는 데 좀 쓰일 수 있도록 좀 대안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주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논점 하나 등장했습니다. IPTV의 지역 채널 의무제송신. 제가 어쩌다 보니 2019년에 저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역의 학교에서 지금 연구한 지 21년째거든요. 그리고 지역 채널, 지역 방송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지역 방송을 먼저 보도를 한번 조사했고 지역 방송이 가지고 있는 좀 한계점으로 권역이 조금 더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전남이나 경상도 쪽에 조그만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 권역을 지역 방송이 커버하기에는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상호 뉴스도 교차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그때는 좀 안타깝게도 똑같은 뉴스에 아나운서만 바뀌는 상황도 바뀌어서 제가 한번 지역 방송사 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거 대안으로서 지역 채널이 했던 부분이 충분히 더 작은 권역을 하기 때문에 지역 방송과 협업을 하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분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이렇게 된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혜진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 기자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 강혜진 기자입니다. 저는 제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순수 시청자, 지역민이 요구했던 필드 얘기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두 분의 의견 중에 제 귀에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플랫폼 지역 시장의 확대였습니다. 동일선상에서 각 지역의 이슈를 취재하러 가면 저희도 똑같은 운동장에서 똑같은 그라운드에서 지상파 그리고 지역 지상파 그리고 여러 온라인 기자, 종편 기자 그리고 저희 지역 채널 기자가 똑같은 이슈를 취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취재를 했을 때 많게는 1000명, 적게는 10명 이내의 지역민들을 만납니다. 이 문제가 왜 지역에 이슈가 됐는지 저희는 취재를 하고 풀어주고 보도를 해야 될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재를 하고 나서 뉴스를 제작하고 보면 시청자가 묻습니다. 지역민들이 저에게 건의합니다. 저를 인터뷰하시고 저희 가족과 저희 주민분들이 인터뷰하셨는데 왜 방송은 안 나오나요?
분명히 LG란 로고가 있었고 스카이라이프 로고도 있었고 SK 로고가 있는데 저희는 그걸 보는데 왜 뉴스가 안 나오냐고 항의 전화를 받습니다. 심지어 후속 보도를 가도 항의 문자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보편적 복지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 방송 자산을 쓰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지역 시청자에게 심지어 이 규제를 풀지 못하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두 분께서 발제해 주신 것 중에 지금의 과도기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어쩌면은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는 케이블 업계의 종사자들이 지금의 위축된 상황을 그냥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위해서라도 돈 안 드는 규제 정도는 풀어줄 수 있지 않으실까.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을 하고 지역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앞서 옆에 계신 데스크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점을 좀 풀기 위해서 없는 저희의 그 인력 구조난을 풀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도 기자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5개 MSO가 연합으로 공동기자단을 출범해서 교육감 후보자 기사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다 만족했던 건 그 수많은 교육 후보자들의 교육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까. 서울 25개 자치구가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교육에 대한 격차가 너무 심한데 우리 동네 교육에서는 이게 부족하고 우리 동네 교육에서는 저것이 부족한데 후보자들은 과연 우리 동네 교육에 대한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요거를 정확히 우린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교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재를 할 때 똑같이 공동기자단 명함에 저희는 한국 케이블 TV 기자협회로 교육청에 제안을 했고 그런 교육청도 깐깐한 교육부를 출입했던 그 일기자단도 저희 쪽에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다 보니 여기서 또 방점이 하나 생깁니다. 현장에서 지역민들은 후보자들에게 원하는 이슈에 대한 논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는데 이 과정에서 뉴스를 못 보는 또 시청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심지어 케이블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못 보는 이유가 뭐냐. 현장의 기자들이 여기 계신 업계 관계자들께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뉴스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 각 사마다 편차가 있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 시간대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공동 기자단의 아이템은 서로가 배려를 해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데스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극 동의합니다. 항상 대답을 이렇게 하셨지만 현장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뉴스 시간이 아닌데 왜 반영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부분은 서로 각자 각성하고 좀 풀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운동장에서의 기울기가 뭐였냐면 관련 이슈에 대해서 심층 보도하고 이제 기획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옆에 데스크분께서는 이제 앞서 다른 논제 발제에서 뭐 지역 채널 뉴스의 시의성과 또 심층성이 미약하다 하셨지만 죄송하지만 저희는 심층에는 굉장히 혈안이 돼서 다들 현업에서는 뛰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의성입니다. 없는 인력에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 그러나 같은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지만 지역 채널 뉴스에 대한 보도 제한에 대한 장애물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유선 방송 사업자에서 IPTV 통신에서 같이 합류되고 나부터 지금까지 앞서 여러 논제가 있었습니다만 거쳐야 될 장애물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투자 가치에 대한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에서의 시의성 문제보다는 저희는 더 심층적으로 가고 있지만 똑같은 그라운드에서 가는 이 허들들이 너무 많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풀어야 될 숙제이고 이제는 풀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어려운 미디어 시장 안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장 빨리 내 눈과 귀에 들어오기를 바랄 뿐이고 우리 동네 이슈가 가장 빠르게 변화되고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가장 근접하게 보고 싶기를 원하는 시청자 고유의 권한입니다. 소위 심지어는 해외 여러 사례를 다 지켜봤는데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지역에서 퍼오지 못하는 이슈들을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이나 또는 온라인이나 그 생방송의 녹화 편집으로 해서라도 연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한 플랫폼의 다양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거는 지역 콘텐츠의 플랫폼을 운영되고 있는 가지가 굉장히 다양한 지역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방송. 근데 이 두 가지의 같은 지역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식구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운영 체제나 그리고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는 체제에 대한 격리감이 있다 보니까 이걸 알리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업계에 제안을 드리는 거는 있다면 있는 것에 대한 알리는 것도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플랫폼의 다양화는 좀 더 갈 수 있는 방향점에서 좀 전환점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앞서 그 지역 케이블 가입자들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위기 상태고 이제 위축된 상황. 아마 그 배경에는 지역 소멸 위기가 아마 가장 근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데스크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MSO 기자단들이 공동으로 연중 기획한 지역 소멸을 막아라. 혹시 보셨나요? 네, 제가 끝나고 두 분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콘텐츠를 저희 채널로만 국한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를 언제 들었냐? 지역에 계신 분께 들었습니다. 제 지인이 지방에 계신 전북에 계신 분께 문자가 한번 왔습니다. 이 좋은 아이템을 왜 여기서만 봐야 하나요? 앞서 김용희 교수님께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 정도의 콘텐츠라면 적어도 업계와 관계 부처가 협업해서 지방에 가장 소멸되어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금의 현 정권에서는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위원회, 행정안전부, 과기부, 농림수산부 다 협조문 걸어서 이 컨텐츠를 응용하시라고. 저희 돈 안 받을게요. 그냥 저희 뉴스 한 거를 한번 컨텐츠로 활용해 보세요. 지역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 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러 아이템을 논지했고 거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돈 안 받고 우리가 열심히 취재한 걸 현업에서 필드로 뛰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을 만든 계기가 국회 출입 기자단을 이제 만들기 위한 조건인데요. 그래서 20대 국회 초반까지만 해도 없던 언론 그 환경 개선 자문위원회 요 조직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무처와 좀 충돌이 있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 자문위원회 역할 자체가 말 그대로 자문위원이 돼야 되는데 약간 기득권을 가진 이제 기자들의 원로분들과 또 학계분들과 계시다 보니까 사무처에서 갖고 있는 기준점과 이 자문위원회가 심사하는 기준에서 좀 충돌되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주축에는 국회 사무처가 좀 주축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는 좀 마지막으로 생산적인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업계가 그리고 지역의 시청자가 원하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혜진 의원님. 네, 역시 필드에서는 좀 울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강 교수님 말씀대로 보편적 서비스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지역 채널은 보편적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상파 방송만이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근데 사실 지역 케이블은 보편적 서비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은 아니더라도 지자체 지선 그리고 총선의 일부를 지역 채널에서 선거 방송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인정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정치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보편적 서비스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두 분 정부 부처에서 나오셨습니다. 먼저 권은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 정책과장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도 IPTV의 지역 채널 재송신 의무 재송신 관련해서도 한마디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뉴미디어 정책과장 권은태입니다. 먼저 케이블 TV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귀중한 정책 제안을 해주신 이종관 위원님과 김용희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 중 지역 케이블 커머스 방송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희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지역 케이블 커머스 방송은 2021년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부 지자체의 소비 촉진 행사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도입된 방송입니다. 지역 케이블 커머스 방송이 도입된 이후 지난 3년간 421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약 53만 개의 상품이 방송을 통해 판매되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방송 이후 연매출 10억을 돌파한 농가 그리고 도산 위기에서 벗어난 업체가 나타나는 등 성공 사례가 다수 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기정통부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 중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지역 케이블 커머스 방송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체감한 다수의 지자체와 지역 상인 연합회에서도 우리 부의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의 활성화를 건의해왔습니다. 이렇듯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은 케이블 업계의 가입자 유출 방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과 농축수산민에게 새로운 판로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에 따라서 저희 이제 국회에서 도와주셔서 방송법을 개정하여 정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좀 문제가 원활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이제 많은 물론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먼저 홈쇼핑 업계와 상생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홈쇼핑 업계는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이 정식으로 제도화될 경우 자칫 승인받은 홈쇼핑 방송과 유사하게 운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홈쇼핑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케이블과 홈쇼핑 양 업계가 협력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은 홈쇼핑에 출연하기에는 매출 규모가 작고 여력이 되지 않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지역 특산 농축산물을 이제 주력으로 하도록 하고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홈쇼핑을 통해 더 큰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는 것도 양 업계가 협력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양 업계가 협력하고 서로 윈윈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의 방송 시간이나 대상을 늘리는 방안들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홈쇼핑 업계와 서로 신뢰를 쌓고 협력해서 제도화하는 것에 보다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종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저희 케이블 TV를 지역방송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는 지역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재난 방송, 선거 방송 등 지역 방송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상 지역 방송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의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방송법 내에서도 중소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 재난 방송, 선거 방송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제 방송통신 발전 기금에 관련된 사안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방송통신 발전 기금에 관련된 사안은 현재 케이블 TV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방송통신 산업계에 관련된 문제라서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지역 채널의 IPTV 재송신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이제 예전에도 2016년에도 제기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좀 다양하고 특히 케이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을 갈리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렵고 업계와 함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 충분히 이제 논의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원태가 감사합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이 뭐 결정된 상황은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방발기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역 채널의 IPTV 의무 재송신도 이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근데 업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계의 조정만 충분히 가능하다면 모든 시청자들이 지역의 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시면 김미정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 정책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방통위 지역미디어 정책과장 김미정입니다. 먼저 자리 마련해 주신 과방위 최영두 김영 간사님실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저희한테 늘 도움을 많이 주시는 이종관 수석 전문위원님과 김용희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오면서 또 좀 다른 감정을 느꼈는데 얼마 전에는 지역지상파 토론회를 국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윤기 의원님실에서 해서 그때 또 이제 사실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에서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대표님들께서도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셨고 직원분들도 많이 올라오셔서 얼마나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절실한 상황인지를 이제 현장에 올 때마다 토론회 현장에 올 때마다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오면서 이제 발제문에 있었던 그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예전에 제정됐을 당시에 이제 기사들하고 쭉 한번 봤는데 너무 놀랍도록 지금 발제자분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수치를 빼면 사실은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OTT 글로벌 사업자의 도전과 지금 현재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챌린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슷해서 늘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과 어떤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과기부의 권은태 과장님이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방통위 소관 관련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통위의 지역방송 지원 근거는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인 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법상 적용 범위는 이제 지역 지상파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매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통위에서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한 45억 정도를 콘텐츠 제작에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를 다 똑같이 n분의 1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콘텐츠 제작 기획을 심사를 해서 어떤 사업자는 조금 많이 어떤 사업자는 조금 가져가는데 사실은 그것도 예산이 많지는 않아서 어떤 사업자들은 뭐 1년에 많이 해야 몇 천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수준이 되어서 현재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애로가 있어서 이제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그 안에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 발제문에서 말씀하셨던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상 지역방송의 범위에 종합유선 방송을 포함하고 지원 대상에도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를 포함시키자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떤 취지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법상 지상파 방송으로 한정하고 있는 그 제정 당시의 취지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고 당연히 어떤 그 지역에서의 그 역할들을 지금 SO에서 하고 계시지만 또 지역 지상파의 경우는 이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면서 사실 제어가 부관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의 밸런스도 조금 다른 거는 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 제한 규제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지 여기서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매체 정책 차원에서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 이제 같이 포함시키는 내용에 있어서는 매체 성격과 그다음에 현재 규제 현황, 그다음에 매체별 시장 상황들을 좀 들여다보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아까 과기부의 권은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방송법에 그 SO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논의도 잠깐 했지만 규정 체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사실은 규정들은 다 되어 있고 그 규정에서도 실제로 지원이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액션의 문제인 부분도 사실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뭐 다 같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아까 이제 그 나왔던 논의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지역방송 지원금이 관심이 없어서 이건 조금 지역 지상파에 대한 얘기인데요. 관심이 없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줄인 건 아니고요. 사실은 계속 현행 유지가 겨우 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파이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수님 말씀해 주신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방통위에서 관심이 없어서는 아니고 방통위의 거버넌스와 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거버넌스에서 조금 지금 현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적절하게 원론적인 걸 참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지역 방송 발전에 법정위원회 갔을 때 제가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저 법정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역 방송 발전위원들은 정책권 없습니다. 심의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 그때 40억이었고 지금 45억이면 한 10여 년 지났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기재부가 그나마 좀 많이 늘려준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건 알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지역방송 발전 지원법 자체를 개정하지 않으면 법제화되기는 어렵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다른 또 사업자와의 관계가 또 굉장히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해가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발제자께서 한 분하고 앞에 나오셨어요. 그동안 토론자들이 했던 얘기 중에 뭐 특별하게 컴플릿 갈등은 없지만 그래도 좀 정리하실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종관 박사님 먼저. 예, 오늘 패널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뭐 제가 드렸던 말씀에 부족한 점이 많이 좀 보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아까 조금 경황이 없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발기금에 대해서. 어차피 방발기금은 앞으로 그 재원의 소스가 계속 축소될 거는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우선 뭐 그럼 두 가지죠. 하나는 징수 대상을 늘리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한쪽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리가 이제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뭐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첨예하니까. 그런데 다만 이 과기정통부 쪽에서 소관하는 매체에 대한 방발기금을 좀 방통위에서 그 지상파에 적용하는 방발기금 징수 기준하고 좀 같이 좀 같은 축에 놓고 좀 검토를 해주시면 어떠실까라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지상파나 이제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 이제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감경해주는 그런 기준들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유료 방송 특히 케이블 TV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사업 부분이 이미 적자가 큰데 정원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방송 사업 부분만 놓고 봤을 때 회계 분리를 했을 때 22년도가 마이너스 6.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23년도는 마이너스 10%의 영업이익률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감경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없는 사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고 법인세 기준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법인세를 내거든요. 이게 세금은 아니고 준조세적이고 좀 특별부담금이자 뭐 출연금적인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이익이 있는 곳에 방발기금이 좀 부과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게 독점제 렌트가 이제 사라졌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지역 채널에서 보도 논평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보도에 대한 승인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 편성이라는 부분과 보도에 대한 승인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도 논평이라는 부분이 결국 지역 채널에 대해서도 하나의 어떤 금지적 규제로서 작동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정보를 전달하는 게 본연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지역민들에 대해서 지역 채널로서 지역민들이 원하고 지역민들에게 소구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도 지역 그 어떤 매체의 책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단기에 뭐 고민은 해서 어떤 결정은 나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매체판에 대해서 전부 재검찰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채널 편성이나 채널 운영에 대한 규제가 작동되는 그런 기준이 과연 21세기 2024년도에도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 아이디어 차원이고 전에 총리실 융발위에서도 제가 건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뭐 지역 채널 커머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광고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뭐 의료기관 문제, 의료 사태도 좀 있고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차나 3차 의료기관은 지역 밀착형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역민들에 대해서 또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역 채널에 한정해서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은
그건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일요일에 갈 곳이 없다, 병원이 없다, 약국이 없다라든지 그걸 더 나아가서 어차피 지역에서 3차 의료기관은 소아과, 내과 이런 3차 의료기관들은 어차피 지역민들이 가는 곳이지 대학병원처럼 지방에서 딴 곳에서 오시는 분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적어도 그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간담회나 또 전문가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런 지역 채널에 한정해서 이런 2,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첨언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지역 정보 아니고 지역 생활 정보입니다. 법인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보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유영희 교수님 짧게. 네, 저는 이제 방송이나 ICT 쪽 연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 재생이라든지 지역 사업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많이 가고요.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정책 담당자분들도 많이 뵙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역에 대한 소외감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O가 굉장히 상업적이고 따지고 보면 SO는 굉장히 상업 방송입니다. 그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성 투자를 하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사업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관 박사님 하신 말씀을 좀 첨언을 드리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좀 할인해줘야 된다, 감경을 해줘야 된다는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계속 논의가 있었지만 지역에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 작업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방발기금을 절감해 주신다면 훨씬 더 사업자한테는 효익이 크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100억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100억을 할인해 주는 편이, 그러니까 100억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편이 훨씬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고 또 그 초과 이윤을 통해서 또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지금 논의는 안 했지만 짧게 하나 건의를 드리면은 지자체하고 SO는 생각보다는 많은 협업 플레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대기업 진입 제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MSO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무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법적인 어떤 정의를 할 때 SO에 대해서 새로운 법적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가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역성에 대해서 SO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때가 됐다. 다만 그러한 제도 마련이 어렵다라고 하면 SO에게 지역성이라는 의무를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만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의무를 내려놔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못 해주신다면 또 지원이 좀 어렵다라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좀 방법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SO 분들께도 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내려놓기에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지역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내주시고 또 계속 투자를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역에서 21년 동원하면서 지역 방송, 지역 채널을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애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서는 좀 언제나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건 몰라도 지역의 정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보 생산 주체인 신문과 지역 방송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부분을 분명하게 지역 체계의 지역 채널이 맡고 있다는 건 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역 채널은 저는 옹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관계자분들 많이 오셔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이야기가 얼마나 또 저 위로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파장은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우리 유수환 회장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그 최민희 위원장까지 오시고 또 여야 간사님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한 번 더 전하고요. 오늘 시간 내주신 발제자, 자장님,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가시면서 전한 말씀 3가지가 있어서 여기 혹시 상임위
전문위원님들 계시고 또 가방이 방통위 관계자들 계셔서 이 말씀까지 전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가시면서 이종관 박사님 발제해 주신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용희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지역 채널 커머스 시간 확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저한테 물으시면서 그 부분에 어떤 시간이 확대되면 그 자기 지역구의 어떤 특산품 판매하는 시간도 늘 수 있는 부분이니 그 부분도 상임위 돌아가셔서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출입 관련해서는 우리 두 간사님들 손잡고 국회 사무처로 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 만나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소통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 또 전달해 드려야지 사장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올라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 창립 2주년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